잘 나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으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시장 상황부터 먼저 좀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. 부장님,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시적인 조정입니까? 추세적인 조정입니까? 저는 이제 뭐 추세적으로 급격한 조정은 안 올 것 같고요. 네. 예, 일시적인 조정은 뭐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변곡점은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일일 같아요.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까지는 아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어떤 주가가 어떤 하단을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해줄 것 같고요. 근데 삼성이 만약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혹시나 이제 세론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가는 일단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,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 견조하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주가는 계속적으로 계속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역시 가장 지금은 핵심은 실적 상향이 계속 올라가는 반도체 섹터 쪽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경고 지지 내지는 위로 가는 거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.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를 받아줄 다른 섹터가 아직은 유연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 실적 발표를 보고 만약에 그때 세론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내일은 좀 관망을 좀 하시고요. 발표 이후에 전략 한번 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 조금 이따가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.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제 지금 4.4%까지 갔습니다. 뭐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. 뭐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. 그렇죠? 지금 현재 상황이?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 6번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3번 정도로 줄었고요. 올해 인하를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 파월 의장이 2월 PC 지수 발표 이후에 나온 발언 때문인데요. 신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 전에도 이 일부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횟수 줄이거나 또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상태인데, 파월 의장이 확신을 심어줬다라는 분석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실제로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하락하다가 최근에는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. 시장에서 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꼭 있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부장님, 연준에서는 그래도 뭐 올해 안에 3번 인하 간다, 무조건 인하는 어쨌거나 가는 거 아니냐,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데 지금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그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. 뭐 국제유가도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최고치 가 있는 상황이고, 중동 지역에서는 또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분쟁이 확산될 그런 조짐에 놓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? 이런 상황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, 지금? 일단은 저는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뭐 아직은 별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최근에 신고가를 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뭐 특정 세력의 어떤 포지션 정산에 대한 어떤 명분 이런 찾는 부분이 있었는데, 그런 부분에서 연준 위원들의 최근에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, 이렇게 되면은 6월에 만약에 6월에 안 하게 되면 점도표상으로 3번을 해야 되는데 6월에 안 하게 되면 하반기에 4번이 있거든요, FOMC가.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띄엄띄엄 퐁당퐁당으로 6 그다음에 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, 6월에 안 하게 되면은 7월, 그러니까 하반기 2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하 횟수가 3번에 줄어드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재부각되면서 대두되면서 시장이 금리가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건데,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스탠스는 변함이 없다라고 노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유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일단은 뭐 지정학 리스크가 재부각이 됐고, 그다음에 중국의 그 PMI가 50이 넘었지 않습니까, 이번에? 지표가 잘 나왔는데 50 넘으면 뭐 확장이라고 얘기하는데, 사실 뭐 중국 그 경제를 지금 확장 국면을 보기는 어렵고요. 그럼 개선이 되는 거냐 이런 건데,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요 PMI 지수 하나만 가지고 중국 경제가 회복되지는 개선, 확장까지는 무리고요. 그렇게 가는 거 맞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가 좀 올라가는 거. 그런데 중국 경제는 향후에 지표라든지 경기 지표라든지 경제를 좀 더 확인을 하고 연속성이 발휘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, 유가의 상승세는 저는 일단 수요에 기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뭐 거기에 연동되는 뭐 대출 금리 같은 것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, 그게 또 이제 여러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고 이게 또 증시 조정에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, 우리 증시에 대한 지금 증권가의 좀 반응을 좀 들어봤다면서요? 예, 맞습니다. 제가 이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시장 환경 어떻게 보는지 하고요, 뭐 우려 요인, 대응 방안들 물어봤는데요.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시장 환경 나쁘지 않다라는 데에는 목소리가 모였습니다. 그러니까 증시의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고요. 이 국내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해외 경기 상황도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라는 겁니다.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가장 큰
위협으로는 모두 금리를 꼽았습니다. 인하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또한 연초부터 이게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. 이런 지금 시점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우선은 이 숫자가 좋아지는 업종을 봐야 된다. 그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이겠죠.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이 있냐면 이 우선 반도체에는 다들 목소리가 모였습니다. 이 높은 확률로 이 반도체 영업이익 성장할 것이다라는 목소리 나왔고요. 유가 상승하고 있다. 지금 방금도 보셨는데 에너지 관련주 비롯해서 뭐 미국의 밸류체인 수혜가 기대되는 뭐 조선주, 바이오주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. 또한 이 밸류 프로젝트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 보니까요. 이 부분도 꾸준히 지켜보셔야겠다라는 목소리 나왔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